안녕하세요. 번번한 복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인덕원 무순위 줍줍으로 나왔는데요. 최근에 무순위 줍줍이 상당히 초기 분양가, 그러니까 몇 년 전 분양가로 나오면서 뭐 20만, 30만, 뭐 100만이 넘어가는 그런 어떤 압도적 경쟁률을 보여주는 케이스도 있었고, 이처럼 뭐 주변 시세 아랑곳하지 않고 뭐 고스란히 분양가를 완전히 고분양가로 녹여내서 내놓는 곳들도 있습니다. 63제곱이 평촌인데 10억이 넘어. 그리고 84제곱이 13억이야. 그럼 주변 시세 어떻게 될까요? 84제곱 33평 힐스테이트 인덕원 벨텍스 자체 시세가 7억 8천 밖에 안 되는데 분양가가 13억입니다. 이거 거의 거의 반토막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게 거꾸로였지. 분양가가 7억 8천 되면 이 주변 시세가 14억, 13억 정도 되는 그런 추세였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죠. 분양가가 13억이고 주변 시세가 7억 8천. 그러니까 이거 무순위 잘못 물리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뭐 아무 때나 평촌이네. 그래도 서울 조건성이 있으니까 일단 찍어볼까 하고 잘못 접근했다가는 분양가 때문에 완전히 눈탱이 밤탱이 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분양가 확인하시고요. 거의 주변 시세 2배로 찍고 나오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터링 잘 걸러내셔야 되겠고, 고점 가두리 잔여 물량 털어내기 위주의 이런 어떤 무순위 줍줍들은 대체적으로 좀 피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절대 서두르지 마시라. 공포감 조성하는 거. 지금 내가 집을 사지 못하면 집값은 다시 엄청나게 고점으로 치솟을 가능성 높다라는 그런 어떤 이 위기의식을 반영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맷돌 갈고 있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결국 그렇게 어렵게 산 집까지도 경매로 내놓는 경우 허다하잖아. 지금 평촌 실거래가만 하더라도 지금 뭐 8억 그리고 9억 정도 하는데, 아니 분양가를 13억에 내놓으면 어쩌란 얘기지? 거의 뭐 답이 없고요. 호반 서밋 개봉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84제곱이 거의 10억에 가깝고 여기도 뭐 13억에 가까운 또 평수도 있네요. 자체 시세는 9억 정도 되니까 이게 지금 뭐 최고가가 13억 정도면 거의 뭐 5, 6억 정도 비싼 분양가인데 이것도 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구로구 개봉동 실거래가 분석만 보더라도 지금 이 개봉 아이파크는 8억 수준, 현대 아파트는 7억 5천 수준, 그리고 개봉 한진타운은 5억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분양가를 13억에 샀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뭐 끔찍하죠. 14억 가까우니까 이거 내가 14억에 샀는데 집값이 5억 수준으로 뚝 떨어져 봐. 이거 그냥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10억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고, 여기 또 뭐 내 돈으로 샀나? 5억 이상 정도의 대출 물려 사면 15억을 내가 평생 짊어지고 정말 금융노예가 돼서 맷돌 갈아야 하는 그런 어떤 나의 살과 피와 모든 것을 갈아 넣어야 하는 그런 어떤 참담한 신세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죠. 또 뭐 부동산 시장이 어찌어찌 해서 상승폭 최고점을 찍을 그런 날이 올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 지금 자본시장 자체가 지금 트럼프의 엄청난 이 모험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체되고 지금 재편되는 상황이잖아. 자본시장에 물려있는 이 지금 특별히 한국 부동산 시장은 75% 이상이 한국 자본, 대부분 국민들이 안전자산이라고 여기고 아파트 시장에 때려 박았죠. 근데 이 자산 모든 것이 대부분 80% 이상이 대출로 물려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빠개지기 시작하면 거의 그냥 뭐 자산시장, 특별히 한국 부동산은 부채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골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가뜩이나 지금 뭐 주담대 내린다 했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이 주담대 안 내립니다. 예대 마진 폭을 더 키우는 거죠. 예금금리는 1%까지 훅 낮추고 가상금리 뭐 덧붙여가지고 주담대금리 살짝 올리고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대출금리 이 중에 가상금리를 인상해서 마통까지도 뭐 0.25%까지도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뭐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원가 항목, 비용 상승분 반영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말들 딱 덧붙여가지고 금리를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은행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자금 조달, 운영, 신용, 리스크 등 각종 뭐 반영할 게 얼마나 많어. 그냥 공사가 다 망하는데. 그죠? 그만큼 대출 금리를 계속적으로 펌프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 영업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무조건 고점 분양가로 털어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아니 매수세가 어떻게 붙을 수가 있겠어. 지금 가격표가 완전히 뭐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오르는데 이것도 안 되면 건설사는 뭐 배째랍니다. 할인 분양하고 할인 분양도 안 무네. 그래서 그도 안 되면 악성 미분양으로 그냥 내놓는 거예요. 국가에서 사주기를 바라는 배째라식 분양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이 7만 원, 8만 원 넘어가고 이것도 공식적인 지표로 나오는 거지. 건설사가 굳이 그냥 뭐 이거 미분양 났습니다라고 등재할 이유가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10만 채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매수세, 무주택자들은 호구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 정말 매의 눈을 뜨고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무순이라도 필터링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뭐 무순이 집집 나왔네 원해 해가지고 들여다보면 이 분양가가 좀 형편없는데 완전히 좀 선절 치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장 이 미분양 사태가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지금 현장에서 현금을 길어 올려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일단 영업이 안 돼가지고 돈이 안 들어오니까 자금 경색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전국 건설사 회생 신청 건수가 지금 2024년 4분기보다 2025년 1분기가 훨씬 더 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회생 신청부터 개시까지 평균 소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이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줄도산 회생 신청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행정 처리해야 되잖아.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다는 얘기고 7월에 정말 이 만기 자금이 도래하는 곳들도 많아서 큰일 날 판입니다. 충북의 1위 대웅건설사, 이거 뭐 지방건설사라고 뭐 좀 터부시할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 96위예요, 무려. 100위 안에 드는 건설사는 상당한 업력이 있는 건설사입니다. 근데 여기도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올해 법정관리 신청 중견건설사들 보면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 해양건설, 여기 엘크루, 유명한 아파트잖아요. 무너졌고, 벽산 엔지니어, 벽산 블루밍, 그리고 이화공영, 대웅건설, 이번에 96위 되는데 4월에 그냥 아작이 나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건설사가 상당히 자금 경색을 겪고 있고 법적인 회생 절차 통해서 좀 건전하게 건전성을 회복할 것인지의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고환율, 공사비 상승, 경기 부진, 미분양 적체 등등 해결될 줄 모르는 이 악재들이 동서남북 부동산 시장을 꽉 메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 진원지에서부터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자체 분양 사업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걸 사줘야 되는 어떤 매수자 입장에서도 금리 부분이 해결 안 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카카오뱅크도 지금 가상금리 올리는 판에 지금 공적 자금의 뭐 가장 중요한 어떤 금리 부분 7월 되면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이 됩니다. 여기 뭐 지역 구분 없어. 1.5% 무조건 가산하는데 내가 뭐 만약에 3% 대출 금리라면 4.5% 대출로 가산해서 DSR 뭐 때리게 되고요. 만약에 뭐 6억 아파트 연봉 5천 직장인이 3억 대출 가능하던 게 7월 이후에는 1억 6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냥 반토막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이후부터는 기본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자금 물줄기가 완전히 뭐 말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수지 타산이 안 맞아. 그러니까 공공분양에서 뭐 여러 가지 메리트를 줄게 니들 한번 공공택지 지구에서 멋있게 한번 사업 한번 해봐라 하고 택지를 불화해줬는데도 사업 수지 타산 안 맞습니다. 우리 이 사업 포기하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파주운정 3지구 뭐 GTX 역세권의 뭐 거의 초초초 역사의 아파트죠. 3, 4블록 계약 취소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1, 2, 5, 6블록도 지금 날아갈 지금 상황에 와 있어서 사전청약 1314가구가 완전히 지금 100% 계약 취소하게 생겼어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 운정중앙역에 운집해 있는 주상복합형 아파트라는 굉장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전청약 당첨자라는 지휘신분은 유지시켜주되 그 입지에서 당첨된 당첨자 신분은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내가 청약 신청을 했는데 그 지위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거 완전 환장을 노리시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사전청약 공사 중단 단지가 뭐 원주 태장, 경산 내임, 인천 가정, 밀양 부북, 화성 동탄, 파주운정, 뭐 인천 영종 총 4,640세대가 전면적으로 계약 취소할 수밖에 없는 뭐 이렇게 전세 계약 뭐 이렇게 점프를 해가면서 어느 정도 내 집 마련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했을 건데 그 모든 당첨자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 가서 공공분양이 실질적으로 취소가 되고 또 민간분양도 뭐 어느 정도
건물을 짓다가 중단해버리면 거리에 나왔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극도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양 아파트 건설사가 망할 당시에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집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분양보증 대상자인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환급 이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허그 보증이 없는 이 분양사에 잘못 몰리면 계약금 중도고 완전히 날아갑니다.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환급 이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건설사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 이게 지금 미국발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 때문에 건설사도 굉장히 후달릴 가능성도 많아요. 건설 부동산 시장에는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올 가능성이 많고, 특별히 뭐 금융시장 쪽으로 한국 자본시장 이 흐름이 좀 좋지 않아서 뭐 역으로 미국 쪽으로 갈아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또 부동산 시장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서학개미로 뭐 전환을 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는데 아침에 눈 뜨기 힘들어. 그 정도로 지금 간밤에 떨어져 나가는 어떤 반토막되는 미국 주가 상황을 보면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내 돈 어떻게 됐나? 이거 그냥 거의 뭐 수증기처럼 증발되는 거 아닌가? 극도의 공포감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 폭락장에 뭐 다시 19조를 배팅을 했지만 전체 보관 금액은 17% 감소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토탈 46조 증발한 자금 뭐 공식적인 지표로 나오고 있는데, 뭐 굉한 다크서클이 그냥 쭉쭉 내려올 수밖에 없는, 야, 이러다가 정말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처참한 어떤 공포 속에 살 수가 있는데, 미 증시 주요 종목이 물론 박살이 났어요. 그러나 지금 하락 추세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시기보다 회복력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특별히 한국 아파트에 묻어두지 않은 걸 좀 다행으로 생각할 정도로 앞으로 한국 아파트 시장 하락은 예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격적인 자산 공급지의 아파트 건설은 하향세. 결국 건설사와 아파트 가격 분리 개념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게 금융이죠. 옛날에는 금융과 부동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금융시장이 좀 저조해도 부동산 시장이 좀 올라줬거든. 근데 워낙에 부동산 쪽으로 금융이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금융시장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본시장의 대변화로 양쪽이 급격한 교집합적인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게 건설사 위기는 동시에 자본 위기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 트럼프 성장 지향적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자본 위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예요. 다시 반등할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라. 아니, 확신을 가지시라. 지금 뭐 증시가 반토막 났다 해서 세상 끝난 거 아닙니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커요. 대신 한국 부동산은 회복할 여력이 좀 힘들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SMAC,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침체 시기별 하락폭을 보시면 2000년도에 약 80% 빠졌던 게 회복되는데 2년 7개월 걸렸어요. 근데 2024년은 7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2년 정도가 반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회복사가 빠르다는 얘기고, 마이크로소프트 침체 시기별 하락폭 역시도 2000년도에 마이너스 60% 빠져서 2년 7개월 걸렸는데 2025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한 1개월 정도 여하에 따라서 이 반등하고 회복되는 그런 이 시기들이 아주 단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집값 빠지는 양상도 초구속이고 증시 회복되는 양상도 초구속이다. 둘이 뭐 커플링 되는 양상이지만 자산시장은 괴멸할 가능성 아주 높아요. 올드한 자산 가치는 아주 초고속으로 달리는 이 자본시장의 대변화에 의해서 뒤로 밀릴 가능성 높고, 자본시장의 증시, 그러니까 서학개미로 갈아타신 분들 조금 마음은 답답하지만 확신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회적인 루트, 길이 뚫리게 될 겁니다. 트럼프가 절대로 이 증시를 가만히 내버려둘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국채로 인해서 뭔가 좀 이 미국의 빚을 뚫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이게 좀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증시를 부양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파트는 좀 조심조심 다뤄야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겠고요. 뭐 월스트리트 저널도 뭐 이 트럼프에 대해서 탄핵 얘기도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관세가 상당히 경제시장에 불안정성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가슴이 철컹하죠.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뭐 애국자였던 마음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9,18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10조,
그리고 재정적자 1조 8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571조. 와, 이거 읽기도 버거워, 읽기도. 그리고 국가 채무 누적액이 36조. 거의 5경에 이르는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관세 장벽 세워서 국채 찍어서 어떻게 해서든 부채를 막아보려는 그런 어떤 몸부림을 친 건데, 워낙에 지금 경제 생태계가 엄청나게 미세하게 거미줄처럼 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관세 칼날은 도리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데, 1929년도 당시 스무트홀리 관세를 400%까지 때렸잖아. 여기는 그래도 지금처럼 뭐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때린 게 아니라 유럽의 농산물들이 좀 저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의 농산물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관세 장벽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잘 되네. 그러니까 전 영역으로 관세 영역을 확대하는 바람에 경제 동호가 왔죠. 근데 지금 초창기부터 이렇게 초반부터 관세를 전방위적으로 때려버리면 이거 경제 완전히 박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닐 퍼거슨도 뭐 관세는 완벽한 역주행이다, 진입하지 말라라는 경고도 지금 날리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뭐 트럼프 입지도 조금씩 뭐 좁혀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의 휴대폰, 반도체 등 뭐 관세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벼랑 끝 관세 전쟁은 결국 미국 국채 가격이 이 예상 외예요. 예전 같았으면 증시가 폭락하면 안전자산인 국채로 수요가 몰려서 국채 가격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이자를 지불하는 게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같이 동반해서 떨어져. 지금 국채 가격. 국채 가격 떨어지니까 미국이 이자를 줘야 할 파이가 더 커지니까 이거 빚을 메워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빚이 늘어가게 생겼어. 이 변수가 딱 터지게 돼버리니까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뭐 아주 빛의 속도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뭐 반도체, 휴대폰, 삼성전자, 오늘 뭐 코스피 시장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어떤 이 자본시장의 대변화 때문에 치솟는 환율, 가계부채 변수, 한국 입장에서는 경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서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할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부동산 시장도 지금 환율과 금리의 가두리에 딱 갇혀 있다는 얘기죠. 기본 자금 탄력성을 잃었기 때문에 집값 탄력성도 말근육에서 해파리 수준으로 와야 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초고속 하락 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은 이제 스탠스를 전환해서 증시 부양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고, 다시 강달러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리셋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아무튼 뭐 관세라는 대명분은 계속적으로 끌고 가겠지만, 뭐 1대1 맞다이로 관세 부분을 와해시킬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우려하는 어떤 증시 폭락의 양상은 길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트럼프의 스탠스 변화 뭐 감지가 되고 있는데, 잘 파악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부동산 시장에서 필터링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환율과 금리가 이 부동산 집값을 딱 물고 있어서 자본시장의 대변화에 의한 자산시장, 아파트 시장의 가격 대조정기,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2015년 수준으로 찾아올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